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인천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9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인천서구문화원 회의실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이영호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신선미입니다. 그럼 1회차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계셨어요? 예, 네. 예. 지난 사전 면담 때 뵙고 오랜만에 뵙네요. 예, 예.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이름은 이용호입니다. 생년 월일은 어떻게 되세요? 1956년 4월 8일생. 그러면 그 생년월일에 태어난지 아니면 주민등록증 같은 날짜세요? 아니면 다른 날짜세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쉽게 이 풍토병 같은 게 많아서 한 2년 정도 늦춰서 호적 신고를 해요. 네. 호적에 좀 쉽게 얘기하면 그 자료가 납니까. 그래서 본래는 이제 2년, 54년생. 네. 원래 태어나시는 54년생이고 이제 주민등록상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이 늦게 신고를 하죠. 그러면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제가 인천시 서구 공천동, 그 공천점 있는데 거기서 한 몇십 대, 우리 조상이 거기 한 17대 정도 내려오면서 살고 있죠. 그럼 그 태어난 주소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주소는 인천시 서구 공천동 236번지. 어렸을 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셨어요? 가족 관계는 대가족 제도로 조부님, 조모님,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랄 때 작은 고모까지 있었고, 누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형제, 그러니까 6남매 중에 남자 오형제,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거기 이제 우리 시족 사회니까 작은 집들이 다 있었죠. 주위에요? 예. 뭐 집에서 태어났을 때 그러면 6남매면 누나 한 명에 선생님이 아들로는 장남이고 셋째요. 아들로는 셋째이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부모님하고 뭐 누나 형제 가족분들은 지금 다 그러면 같이 근처에 있으신 건가요?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큰 누나, 큰 형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회 형하고 네, 둘째 형부터 네.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몇 살 때 결혼을 하셨어요? 저는 자세히 따져봐야 하는데 26인가 7대 갔어요. 27. 그때 결혼하셨고요. 그러면 그 자녀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 같이 살다가 이제 대학 진학하면서 애들이 이제 뭐 학교 주변으로 가서 생활하다가 지금은 이제 또 취업차 나가고 또 큰 딸은 이제 출가해서 시흥 100곳에 살죠. 그럼 자녀는 몇 명이세요? 남매입니다. 둘. 아들, 딸? 네. 뭐 큰애가 아들이세요? 큰애가 딸이에요. 큰애가 딸이고 네. 작은 애가 지금. 그러면 그 결혼하실 때 부모님은 살아 계셨어요? 예. 그럼 그 결혼하실 때 그때 당시에 그 사모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이제 첫 공직 생활을 광화에서 했어요. 그래서 광화에 내려가 있을 때 우리 집사람 친척 되는 오빠가 강화군청에 근무했는데 저를 이제 소개한 거죠. 반중매. 만나신 지 얼마 만에 결혼을 하셨어요? 만난 지 한 6개월 만에 했죠. 그래서 결혼하시고. 결혼까지는 좀 시간 걸렸고, 한 1년 정도? 예.
결혼하시고 부모님하고 같이 사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 아, 분가해서? 제 근무지가 광화니까 광화에서 살았죠. 어떻게 보면은 처갓집 근처죠. 아, 처갓집은 강화에 예, 있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분가하셔서 살아셨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예, 이제 처갓집 동네에도 따로 살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자녀들하고는 그러면은 여기 공천동에는 이제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네. 오셨을 거 아니에요? 하면 어느 정도? 그 제가 이제 그 군대 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살았고 여기서 학교 다녔고 그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한 자주 부모님 계시니까 자주 오는 편인데 이제 통상 매주는 아니래도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꼭 오는 편이죠. 부모님 계시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어린 시절 한번 여쭤볼 건데요. 예. 선생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 그 공천동의 모습은 어땠어요? 태어나셨을 때. 그때는 이제 맨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기억하기 시작한 네. 때부터 보면은 네. 그때는 이제 전형적인 농촌이죠. 거기가 농촌이라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재래 농업 위주로 쉽게 이제 콩, 보리, 그다음에 이제 수수 같은 거, 조 이런 거 재배 위주죠. 그리고 이제 농업용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그때. 태어나셨을 때. 예. 아니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제 기억이 기억나셨어요. 기억이 시작됐을 때는 그때가 몇 살 정도 기억이세요? 그때? 제가 봐서는 한 5, 6, 5, 6세. 그 정도 기억했을 네. 때 이제 이야기이신 거고요. 네. 그때 이제 이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으면 그 이제 처가집 형태였다는 거죠. 초가집. 그 예. 처가집 형태가 선생님 집은 어떤 구조이셨어요? 우리도 초가집인데 이제 본체 있고 네. 행랑채 있고 그래도 시골 농촌 집치고는 좀 컸어요. 저희 집도. 그래서 대가족 제도니까 이제 거기서 조모님까지 사니까 방이 4개 있었죠. 예. 그럼 혹시 집 구조 좀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으세요? 지금 그래요? 네, 한번 그려줘 보세요. 집 구조가. 그림을 참 못 그려. 잘 그리시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이 대문이고, 요게 이제 우물 가는 소문이죠. 요게. 우물이 집 안에 있었어요? 아니, 밖에요. 밖에. 거기가 있어갖고 그걸 이제 작은 집하고 우리 집하고 쓰는데, 우리 우물이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참 맑았어요. 들어봤었는데 이제 우물이 요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랑채 방 요게 조모 방 그다음에 여기 이제 건너방 안방 요게 이제 마루 그다음에 이게 광이죠. 그다음에 요게 외양간 요게 소도 키우셨어요? 근데 그때 소가 큰 재산이잖아요. 소가 큰 재산이 돼서 사실은 그 소를 하나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은 그걸 길러서 그다음에 그거 갖고 이제 우리 형들 교육비를 쓴 거예요. 그게 최고의 어떤 재산이고 부형성에 질빨랐죠. 그럼 이제 집의 구조가 이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울타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울타리 있죠. 울타리 있고 이쪽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산이에요. 여기. 산? 예, 여기. 그게 어디 산이에요? 이게 이제 쉽게 우리 그쪽으로 가면 이제 이게
정확히 뭐 곡잔디라고 그래서 아, 복장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랄 때는 여기가 나무가 없고 잔디로 덮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서 막 씨름도 하고 놀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분봉 산수가 좀 있었어요. 산수는. 그래서 여기고 일로 이제 울타리가 돼 있고 마당이 이제 이렇게 형성되고 그다음에 마당 앞에 이제 텃밭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마을길이 있죠. 마을길이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되고 얘가 마을 이게 마을길이에요. 길이시고 어. 울타리는 이제 선생님 집 울타리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럼 여기 우물을 지나서 작은 집이 있었다. 작은 집은 여기요. 아, 거기가 작은 집이 있었고. 예, 그럼 여기. 선생님 댁에 큰 집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 조부님 할아버지가 대갈러져서는 제일 큰 집이죠. 예. 선생님이 그리신 여기 주소지가 그때 주소지가 이게 공천동 236번지예요. 공천동 예. 236번지. 예. 이 번지수가 사실은 행정구역 변경되고 나서 좀 변경된 건데 이게 이제 본적지 주소가 그대로 변동이 없었어요. 저는. 아, 예. 이거 좀 보여드리고 한번 이제 자료를 남겼으면 설명 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들었지만 이게 뭐 쉽게 그릴 거 그랬네. 저기 지금 저 선생님이 댁이 예. 공천동 236번지. 예. 236번지고 예. 이제 이게 선생님 이제 집의 형태 구조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집 뒤에 여기가 곡잔디라고. 예. 예. 그리고 여기는 마을길. 예.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우물. 네. 그다음에 요게 작은 집.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지금 대문이시라 예, 그러셨죠? 이게 대문이요. 그러면 들어오는 길이 이 길이 이렇게 들어온 그 길에서 이렇게 하면은 일로 들어가서 쪽문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큰 대문으로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통상 소 같은 거는 이 큰 문으로 옮기죠. 예. 외양간을. 그래서 외양간 위치가 요거요. 여가 외양간이시고 요건 광. 광. 요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예. 방. 방. 요거 이제 고모. 그다음에 여기 건너방. 요게 안방. 어머니 아버니. 요게 마루. 예.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기 뭐야 장독대가 있었죠. 장독대요. 예. 그럼 선생님 이제 어머님 아버지랑 다 같이 방에서 지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여기 울타리는 무슨 울타리로 되어 있었어요? 울타리는 저희 집은 이제 중간중간에 기둥 역할로 창중나무라고 있어요. 참중나무. 참중나무. 예, 참중나무. 근데 요새는 그 참중나무 순이 그렇게 좋은 나물이더라고요. 그걸 특히 뭐 정확한 저기라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걸 이제 옛날에 참중나무를 심어서 사실은 옛날 그 장례 문화가 그거를 잘라서 뽀개 하면 빨개요. 그걸 이제 사실 관 밑에 까는 거로 썼잖아요. 참중나무로요? 밑동을. 그 나무를. 그게 빨개요. 그래서 흔히 이제 관을 오동나무 쓴다는데 오동나무도 쓰고 그다음에 그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 관 밑에 이렇게 까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놓이는 거 그걸 창중나무로 썼어요. 그럼 그 참중나무를 중간중간에 심어놓고 사이사이는? 사이사 창중나무 많이 심고 사이사이는 그걸 이제 지주로 해서 수수깡 있죠. 네네. 수수깡을 엮어서 물타리를 치죠.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요? 네, 가을에 수수를 끝내면은 추수 끝내면 이제 수수 위에는 수수쌀로 빼고 밑에 수수깡은 이렇게 엮어서 여기를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저기 집 요새 리모델링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 이렇게 새로 고칠 때는 뭐 부모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은 상부상조가 동네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끼리 돌아가면서 모낼 때도 그렇고
이런 울타리 같은 거 올 때도 동네 이웃, 특히 또 동네 거기 전부 그냥 작은 집 뭐 큰 집 사니까 더 그 시족 사회가 더 우선 상부상조되고 그다음에 이웃분들도 오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잔치고 행사죠. 뭐. 그럼 집 울타리 하는 것도 그러면 잔치 동네 행사였겠네. 그 그럼요. 시절에는요. 예.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이제 이렇게 크게 엮잖아요. 그거 들어주고 그래야 되거든. 그러면서 또 앞에서는 이렇게 끌어서 풀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지붕은 초가집은 또 이영이라고 엮잖아요. 이영 올릴 때도 큰 행사잖아. 그것은 뭐 그것도 1년 단위로 초가집 지붕 이행이신가 아니면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예요. 그것도 근데 예, 그것도 보면은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겨울이 지나고 해 바뀔 때 통상 이제 옛날에 보면은 보름 지나면은 농경 문화는 이제 일이 바빠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름 전에 다 끝내려고 그래요. 이런 집에 그 지붕 이용이니 울타리 같은 거는 왜 그래야 이제 그다음에 사실은 이울달이라도 보름 지나도 추워도 그때부터는 뭐냐 이제 두옴이라고 있잖아요. 그 노폐물 나온 거 집으로 해서 쌓아놓은 거 그런 거 내서 거름 내고 그리니까 그걸 두엄이라 그래요? 네, 두옴. 네, 두옴. 그런 거 내고 그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해토가 돼서 땅이 녹으면 그때 이제 쟁기질하잖아요. 서로. 그래갖고 이제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니까 그때도 이제 겨울 한천 조금 농번기엔 쉬었다가 근데도 봄 되면 농부들이 바빠지는 거지. 번농업 때문에 이런 집에 뭐 이용이니 이런 건 그 전에 했죠. 보름 전에는 다 이제 그런 거 하셨다. 통상은 그렇게 그게 하나의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엌은 어디셨어요? 부엌은 우리가 이제 이게 안방이니까 여기 있죠. 부엌. 예. 그러면 이제 부엌에서 밥을 이렇게 하셔서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셨어요? 아니면 따로따로 방에서? 다 모여서 했죠. 그러면 어디에서? 그러면 이게 건너병인데 내가 조금 잘못 졌는데 이게 안방이 이렇게 와 있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가운데가 이제 마루지. 그러면 식사는 이 마루에서 하죠. 가족들 다 모여서. 예. 설명 감사합니다. 더 멋있게 그릴 거 그래. 다음에 또 좀 아쉬우면 2차 또 면담 때 또 한번 또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태어나실 때 이제 그 공촌동 모습이 현재 그 공촌동 모습과 크게 달라졌다 그러면 어떤 모습 제일 많이 달라지시나요? 지금 많이 달라지게 제가 조금 좀 뿌리 의식이 강해요. 그런데 이 곡장들이 이게 없어졌잖아요. 곡장 몇 살 때 없어지신 거예요, 선생님? 이게 제가 보기에 여기 도시화된 거니까 지금 아시아드 경기장역에서 저 계산동 넘어가는 도로 그거 뚫리면서 그다음에 거기 이제 도시 정비 사업으로 제가 사는 경남 아파트 두르면서 그게 다 토사가 낮은 대로 이제 평토 작업 들어간 거죠. 이 곡장. 그래서 이제 곡장비가 이제 없어지고. 예. 그게 대략 제가 보기에는 한 80년도 자세히 생각 안 나는데 80년도 한 84년 3년. 그 직미곡에 넘어오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길이 생기면서 곡장비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생기면서 도시화가 더 촉발된 거죠. 도로가 형성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크게 모습이 변했다고 생각이 돼. 그러니까 거기가 어느 지역이나 사실 변화가 빠른 거는 이제 기본 도로 형성이잖아요. 예? 이 도시고 농촌이고 도로 형성되면 이제
그 유동성이 증가되니까 뭔가 변화가 제일 빠른 요소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그런 현상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농사 이야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예. 그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제 그때 농사 지으시면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농사를 진 모습을 보셨을 때고 이제 청년 때 계속 이제 지금까지 보셔오셨을 텐데 예. 어린 시절에 예. 그 농사 지었을 때 지금 아까 말씀 이제 그걸 해서 거름을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농사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때는 뭐 이 화훼나 딸기 같은 거 이제 조금 고소득 농사는 제가 이제 한 중학교 정도 돼서 그 전에는 이제 쉽게 그 곡식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소득이 아니라 그 이제 논농사, 밭농사 위주였던 거죠. 그렇게 되다가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는 화학 비료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이제 중간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양분이잖아요. 뭐 곡식류 자라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퍼다 버리고 또 그다음에 인분도 많이 퍼다 버리고 그래서 농사 지은 거죠. 인분 퍼다 날고 이런 것은 이제 밭농사 지으실 때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이제 논농사 지으실 때는 또 어떻게? 논농사는 두엄. 네. 왜 그러냐면 그때도 사실은 딴 작물보럼 쌀이 제일 값진 거예요. 밭작물보럼.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사실은 어떤 그 영양적에서 밭작물이 비싸잖아요. 옛날엔 쌀이 최고거든. 그러니까 일단 퇴비도 수익성 따져서 논에 많이 갖다 놔. 그래서 논에다 많이 가서 뿌려서 쟁기로 엎어요. 봄에. 그리고 이제 옛날에 수리시설이 되기 전에는 이 하늘에서 비가 와서 물이 잠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겨울비 있으면 물을 가둬 놓잖아요. 쓰려고. 그래서 이제 논 갈아서 그다음에 그 쉽게 모 같은 것도 옛날 어른들은 절기를 따지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자꾸만 잊어버리는데 절기 따져서 절기 안에 심어요. 이제 모를 심어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모내기 할 때는 이제 동네 분들하고 어떻게? 그렇죠. 다 품앗이지. 품앗이. 뭐 선생님 그때 뭐 어렸을 때 그 모내기 할 때 혹시 참여했던 뭐 그런 기억은 있어요? 참여했죠. 어디에 그러니까,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 하나가 기여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제 형제도 많고 그다음에 이 밭 같은 것도 많으니까 뭐 부모님들이 거의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거 도와드려야 돼. 학비 그런 걸 다 거기서 충당하니까. 그 옛날에 다 어쨌든 그 가난 보름은 그렇게 살아왔잖아 우리가. 그럼 선생님 그때 이제 뭐 할 때 어디 부분을 뭐 보자리 같은 거 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어려서는 모낼 때 직접 논에 들어갈 단계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는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를 이렇게 모판에서 모를 쪄서 묶고 그럼 이제 그거를 바수거리나 이제 그 마차로 운반하잖아요. 바수거리가 뭐예요? 이제 지게에다가 이렇게 지게. 바수거리하고 거기다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거. 그런 거 하셔서. 왜? 그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오는 게 그렇게 능률은 안 올라도 그 이제 부모님들이나 뭐는 그 노동이 하나라도 소중하니까 그걸 원하고 우린 또 도와주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혹은 논두랑에 이렇게 뜨문 놔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선 우리도 하지만 어른들이 이제
이거를 심어야 되는. 뭐 심기 전에 이 묶은 거를 논 가운데로 던지잖아. 그럼 우리는 이 논두랑에서 가까운 데로 이렇게 던지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도운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모내기 하실 때는 또 어떻게 이제 모내기 할 때는 이제 어르신들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모를 심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은 그때 어차피 옛날에 어린 일손들이 다 필요하니까 또 뭐 모두 심었어요. 모두 심었어요. 네,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들하고 이 모내기 속도가 안 맞니까 이런 구석 같은 데 있잖아. 그 어른들이 주된 데를 쭉 빼고 가면 이제 빠지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왜 옛날 노는 이 경지 정리가 안 돼서 꾸불꾸불하잖아. 에? 그런데 빠진 데는 야 니네 저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걸 이제 기어놓으라 그러잖아. 기어놓으라 그러잖아. 빠진 데는 곳에 집어넣는 거 기어놓으라. 그다음에 뭐 이제 밭에 같은데 배추를 심었어도 그게 다 발효가 안 되고 공간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걸 긴다고 그래. 거기 빠진 것을 집어넣는. 그다음에 그 빠진 거 있고 거기에 발화가 안 돼서 공터가 되면은 그것도 땅이 소중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다시 2차적으로 파종을 해. 그러니까 그런 데다 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를 급히 어른들이 막 심니까 심다 보면 뭐가 제대로 이 논 흙 속에 이렇게 bek히는 게 아니라 뜨는 수도 있어. 가볍게 찍니까. 그때는 이제 이 뜬 거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니네가 쉬운 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가 물 위에 떴으면 다시 심어라. 요런 거. 그러면 이제 그 뭐를 심는데 막 전심 뭐 새참 막 이런 것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게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보편적으로 새참은 이제 국수 종류에 내가 보기에 지금처럼 빵 없으니까 국수 삶아서 와서 국수 그다음에 멸치국물 내서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은 밥 위주에 조금 왜 그게 이제 옛날 어른들은 밥심으로 일을 한대잖아. 그래서 국수 같은 거 금방 내려가잖아. 그래서 그리고 저녁 때 같은 데도 이 밥에다 그냥 간단히 국 말아서 새참을 먹든지 왜 오전이나 오후에 국수를 2번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지내거죠. 그럼 농사는 거의 그러면 해가 질 때까지 그런 모내기 같은 건 하시고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이 농번기에 그 모내기나 뭐나 이 농사 짓는 분들은 상당히 그 부지런해야 돼요. 그게 욕심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아침을 해미기잖아. 아침을 아침을 그 모내기 하는 집에서 대접을 해. 그러면 그 이유가 2가지야. 왜? 쉽게 어른들이 그 일꾼을 부리려면 주인이 부지런해야 돼. 예? 그러니까 주인이 부지런하지 않고 주인이 막말로 해 뜨기 전이야. 새벽에 벌써 밥 먹어. 그러면 주인이 뭐 해 뜬 전에 밥 먹잖아. 그러면 일 끝나는 거야. 벌써 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통용하고 그다음에 그 일할 분들 잘 먹여야 그 사람들이 또 지금이나 예나 일을 좀 열심히 해줘. 그러니까 아침 같은데 모내기 올 때 보면은 뭐 고기 그때도 뭐 돼지 잡고 뭐 이런 게 많아. 돼지도 잡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거기서는 인천 여기까지 와.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걸 20리 40리 길이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생선 사다가 자반 말려서 대접하고 다 그래. 그다음에 막걸리 또 담궈서 대접하고. 막걸리도 직접 담그시고. 그럼. 그러면 이제 생선 장사가 동네로 온다는. 그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많지 않고, 그다음에 그 종류도 다양하지 않지만, 또 이제 옛날 어른들은 상당히 그 검소하잖아. 비싸잖아. 네? 그 양반들 이거로 머리로 이고 와서 파는데, 비싼 건 사실이잖아. 그 누구 말대로. 그러니까
여기 그 옛날에는 자유공원 밑에가 거기가 어시장에 지금 연안부두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서 사갖고 또 오는 거야.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야. 거기 농사 준비를 하시기 전부터 그것도 다 준비를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여자분들은 하루 이틀 그런 반찬 준비 때문에 결국 옛날에 뭐 낸다 그러면은 전날은 여자분들은 반찬 준비야.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못 내기 하고 막 농사를 지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씨는 뭐 어떤 순서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거였나요? 동네에서? 근데 그때도 이제 이렇게 다 상부상조 오는 게 야 니네 뭐가 먼저 자랐다 그러지 않으면 또 같은 농사라도 이렇게 빨리 짓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순서를 서로 의논해서 정해. 야 며칠 날은 니네다, 며칠 날은 아무개다, 며칠 날은 아무개다 이렇게 정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죠. 상의. 그렇죠. 뭐 부잣집이 니네 집이 먼저고 너는 가난하니까 나중에 왜 이런 없어. 그런 것은 없어. 없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각 집집마다 그 심어놓은 그 모에 따라서 서로 이제 날짜를 상의를 해가지고 정한다는 거네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기술인데 애래는 사람은 내가 봐서는 나는 좀 이 온도나 날씨 봐서 조금 늦게 심겠다. 근데 어느 사람 나 그런 거 없이 나는 빨리 심는 걸 원한다. 그럼 그걸 맞춰서 날짜를 조율하는 거예요. 보면 그때 이모작, 일모작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모작이 더 빨리 짓는 거예요? 이모작이 더 빨리 짓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일모작, 이모작을 여기선 못했어요. 밭은 해, 밭. 근데 노는 일모작이야. 왜 그러냐면은 노는 한 번 짓고 거기다가는 또 물 잡아야 되니까 딴 걸 못 심어. 근데 일부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왜 좀 논이 좀 깊지 않은 데는 좀 빨리 심고 빨리 비고 보리를 심어. 예? 근데 큰 수확은 아니야, 내가 봐서. 왜? 사실은 급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보리도 10월 초 되면은 파종해야 되거든. 근데 늦으면은 이 겨울에 뿌리가 약해서 얼어 죽어. 보리가. 그러니까 그 절기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모를 심으려면은 보리가 대부분 6월 초에 노래져. 예? 그러면은 쉽게 옛날엔 그게 이제 만약모라고 그래. 만약모. 늦게 내는 거. 그걸 내서 벼를 심잖아. 수확이 아니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오는데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걸음 충분한데 그 해에 일기가 좋으면. 그때는 그럼 논농사 이제 품종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때는 품종이 뭐였어요? 논농사. 그때는 품종까지는 몰랐는데 그 뒤에 들어온 게 생각나는 게 그 통일벼 있었잖아. 우리가 이제 동남아에서 하는 거 왜 쌀 증대라고 그래서 박 대통령이 한 거, 그거는 생각났는데 그 전에 품종은 몰라. 그 뒤에는 그 다음에 이제 밥맛이 좋은 악기발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게 개량돼서 지금은 뭘로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는 악기발이가 최고야. 아주 쌀맛 좋고 또 많이 달리고. 근데 이제 통일벼가 그 전 단계인데, 통일벼는 이 벼가 익으면 이 낙화가 심해. 떨어져. 빌 때 많이. 그런 단점도 있고. 그리고 통일벼는 그 선입감인지 몰리 맛이 없어. 일반 벼라고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 명칭을 내가 몰라. 그러면 예. 이제 어렸을 때 동네에서 또 이제
인상 남았다거나 뭐 이런 어떤 어린 시절에 뭐 농사 이야기 말고도 동네에서도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저 조부님을 지금도 뭐 이렇게 심리 뭐 그리면 얘기를 하는데 좀 영향을 아버님보다는 많이 받았어. 아, 조부모님한테요? 그 옛날에는 뭐 어른 말 잘 들어라, 부지런해라, 착해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조부님이 절대 좀 나쁜 짓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바르게 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조부님이 공직 생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그 농경문화 되면은 이제 그 세창기라고 있어요. 세창기. 기계예요? 아니, 세창기가 세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 개를 묶고 그래갖고 구정 때 소를 잡아, 동네에서 잡아와. 아, 한 마리 소를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건 개원이 든 사람만 잘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소고기 먹는 거야. 아, 이러면 이게 그 소고기 한 마리를 잡으면 네. 그 사갈 사람을 아니지. 세창기에 들어서 개를 엮어서 거기에 쌀 내는 사람 순으로 가져가는 거야. 아, 쌀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개에 회원이 아니면 못 먹고 안 되지. 아, 그래서 그때 회원이 있었던. 그렇지. 이게 동네 중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밑사람은 세창기에 안 들 수도 있잖아, 지금. 예? 뭐 돈이 좀 적이 한다든지 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난 그냥 따로 뭐 사 먹을 테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상부상조인데 그러면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공직 생활하고 그래서 저희보다 또 할아버지보다 위에 연배되는 분들 있잖아. 그럼 할아버지가 이제 쉽게 서무 간사를 맡아. 아, 이렇게 이제 동네 어떤 그렇지. 이런 창호지에다 이제 붓글씨로 쓰잖아. 아무아무개 얼마 이렇게.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총무 이런 거 맡으면은 서류 정리하고 그러니까 고생했다고. 이제 옛날에 소를 잡다 보면은 그 암놈을 또 잡아. 어느 때냐? 그러면 암놈을 잡으면 이제 송아지 뱅골 잡아. 옛날 지금처럼 아니니까. 그럼 지금도 이런 데 가면은 그 사실 보신이라고 송아지 고기 먹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이제 주는 거야. 고생했다고. 그러면 아, 이제 소안에 이제 송아지가 있어. 그걸 이제 잡아오면 그 다 옛날엔 요만한 것도 다 귀여울 때 아니냐고. 그러면 그걸 시루에다 쪄. 그러면 또 선주 중에 특히 나 불러서 줘. 장남이 아니셨어. 이뻐하셨나 봐. 그러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먹어본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그래도 그 옛날에는 이제 이 농경 문화에서는 사실 우리는 또 학교 다니면서 그랬잖아. 선생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 그리고 그렇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잖아.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은 지금은 뭐 변호사 판사잖아. 옛날에는 시골에서 농사 뭐 하면서 선생 만드는 게 최고야. 그래서 우리 집이 이제 셋째 작은 아버지, 막내 작은 아버지가 전부 교편해갖고 교정으로 정년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두 분 다.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자녀 그 교육 이런 게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열의가 있으셨네. 아, 그럼 조부모님은 저 선생님 몇 살 때까지 사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저는 저분님이 저 군대 때, 그 79년도 내 군대를 79년도에 군대 제대 말년이 있었는데 집에서 연락을 안 했어. 놀랄까봐 그런지. 그래갖고 할아버지 그 염이고 돌아가신 그건 못 봤어. 근데 제가 그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우리 뭐 누나, 형, 이분들 염을 내가 거의 사실은 그 염올 때 다 손을 대준 분들이야. 그 정도로. 그 이제 먼저 그 우리 아버님하고 할머니 염올 때 보니까 우리 큰형은 옛날 장남인데 이제 이쪽으로 유학 보냈잖아. 어? 서울이나 이 인천 본심으로. 그게 평소에 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염올 때 그 장손들이 이렇게 머리 받쳐줘요. 그거 안 하면 이제 다리를 발을 싹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러면 사실은 이 시신이 차긴 차거든. 근데 이제 그런 정이 없으면 그거 못해. 그리고 이렇게 멀찌감치해서 볼라고 그러고. 어? 그 선생님 이제 다 선생님 하시겠다는 거. 그러면 우린 둘째 형이나 나는 다 하고 받쳐주고 다 해드리고 잡아드리고 다 해.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면 이게 이제 정이구나. 왜?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사랑방에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자는데 글로 내보내놔. 거기 가서 자라고. 그게 뭔가 했더니 나중에 얘기더라고. 이래 어린애들은 따뜻해서 난로다. 어른들은 차니까. 그래서 그 품에 가서 자면서 좀 따뜻함을 드려라. 이런 거야. 쇼도하는 그 의미가. 그럼 이제 조부모님은 그러시는 아버님은 뭐 직업이 뭐이셨어요? 아버님도 그 전에 그 일제시대 때 이제 저 성안이라고 있잖아. 안성거기. 지금 성안 참이. 그러니까 지금은 천안 위지. 거기에 이제 그 공무원으로 보냈어. 공무원. 그러니까 쉽게 이제 산림 공무원. 근데 이 양반이 그냥 못한다고 그냥 온 거야. 그래갖고 농사 계속 지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이제 그 농사나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추석 때나 뭐 보름날이나 막 이런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명절 같은데. 근데 보름날은 행사는 무슨 특별하게 뭐 행사에 기억난 거 있었어요, 동네에서? 큰 건 없고 우리 동네는 좀 조용해요. 네? 근데 딴 데는 뭐 행사도 조금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는 내가 기억으로는 조용한 것 같고 그냥 추석 때 되면은 그냥 이 말 같은 거 하고 뭐 윷놀이 간단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큰 집 작은 집 그다음에 이웃 가서 어른들은 약주 나누는 거. 세뱃돈. 그다음에 우리 자랄 때도 외지에서 자손들이 오잖아. 그러면 인사들 오고 가고 저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추석 보름 설날도 있지만 옛날엔 또 칠성날 있잖아. 칠성날. 칠성날 견우진이랑 만난 칠성 그것도 하나의 명절인데 그때 되면은 통상 그때가 복숭아하고 포도가 초입에 나왔어. 옛날에. 지금은 계량종으로 일찍 나오지만 그때는 이제 사실 그 칠석 때는 부침질 많이 부쳐 먹잖아요. 7월 추석 부침. 부침질. 그러면 그 부침질 냄새가 온 동네 진동에. 집집마다 이제 그게 거의 칠성날은 부침질 먹는 거로. 그다음에 냉콩국수. 콩국수. 네, 부침질. 고기 종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7월 칠성날은 이제 그러시고 이제 추석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차례 같은 것도 지낼까요? 차례는 당연히 지내. 그럼 선생님 집에서는 차례는 순서가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의 일정이. 제가 어려서 지낼 때는 우리는 차례가 없어. 할아버지서부터 대갈린 거니까. 종갓집 있잖아. 큰 댁으로 가는 거야. 큰 댁으로 가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큰 댁에서 지내고 또 옮기는 게 이제 내로 따지면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5분 계셨어. 예? 그때 이제 두 번째 증조 할아버지,
그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셋째 분 살고 넷째 분 살고 그다음에 다섯째가 먼저 돌아가셔서 그 두 집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세대로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할아버지 세대에 오셨을 때 차례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 세대로 와서는 초입에는 사실 그 징맹이 고개가 뚫리면서 우리 큰댁이 부평으로 이사 갔어. 큰댁이. 근데 이제 우리 육춘형이 그때 이제 교편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부천시 교육장 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되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시대 변천인데 어떤 종교적인 거로 많이 퇴색이 돼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천주교야. 천주교니까 초창기 이사 가서 몇 년은 다니다가 이제 따로 지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서 할머니 거기서부터 이제 따로 지내기. 이제 지내면서 이 거리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 이제 가족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제 집에서 차례를 네. 이제 지내신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날 하루에 이제 설날이나 추석날 하루에 그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선산이 어디 성묘가 전부 그 주변에 있어. 온 거리 아니야. 그러니까 걸어서 전부 30분 이내야. 걸어서 다 다니셨던 거예요? 30분 이내니까. 조금 길어야 30분이거든. 그리고 가까운 데는 한 10분. 그 경남 아파트 앞에가 그 선산이니까. 지금 쓰레기 아니 저기 눈썰 매장 건너편 네. 거기 지금도 있고. 지금 선산에 증거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님은 반대. 저쪽 그 얘기하면 이제 군수굴이라고 거기 산에 모시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명절 때나 이런 막 세배 같은 거 다니고 그러면 세뱃돈 같은 것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어렸을 때도 뭐 세뱃돈 화폐 가치가 얼마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어른들이 세뱃돈 주는 건 드물어. 돈이 귀해서 그냥 뭐 엿 같은 거 있잖아요. 엿을 과서 엿하고 이제 그 뭐야 이런 데 보면 그 쌀 튀겨서 만든 거 뭐지? 육아 같은 거 주고 그러지. 돈 주는 분들은 사실 드물었어. 근데 그때는 내가 보기에 시판도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시판, 이 종이. 종이 시판. 그런 거. 그리고 그때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는 1안, 2안, 환 그걸로도 사 먹은 것 같아. 아주 어렸을 때. 그렇지 않으면 어려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 먹으려면은 옛날에는 이제 또 그것도 돈이고 영양이잖아요. 닭알이 이제 보면은 닭알집을 만들어 놔도 이놈들이 울타리 밑에다 웅지지고 나. 그러면 그거 몰래 하나 갖다 주면은 아이스크림 2-3개 줬어. 그러니까 물물교환시로 그렇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전에 그리고 그 뒤에는 뭐 병 갖다 바꿔도 먹었던가 뭐 조금 세부치 같은 거 자세히는 아니요. 그런 거 있었어요. 네. 지금 또 한 50분,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이제 좀 쉬었다가 또 다음 이어서 갈게요.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영호 선생님 1차 면담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시기 시간 전에 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남은 부분하고 또 중간에 아까 제가 좀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이제 쉬기 전에는 그 명절 때 이제 그 모습하고 차례 지냈던 모습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폐나 어떤 거 무엇을 사용했는지 이런 거 여쭤봤고요. 그럼 명절 때가 되면 이제 그때는 다 이제 뭐랄까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옷도 입고 엄마들은 뭐 시장도 보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야기 좀 들려줄 수 있으세요? 그 명절이 가까우면. 그러니까 명절이 가깝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많어. 그러니까 그걸 형제가 없는지 묻는데 이제 어른들은 한복이에요. 한복을 해드리는데 이제 한복을 그 사실 명절 때 적이 되기 전에 그걸 빨아서 그다음에 무명이나 그다음에 인조견 같은 거, 인조견은 또 상당히 조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아서 그걸 풀 미겨서 데려. 옛날 대림이 보셨어요? 아니. 옛날 대림이는 이렇게 돼갖고 여기 이렇게 나무 이 재갖고 나무에서 여기다 이제 순 넣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좀 그래봐주세요. 어떻게 그 옛날 대림이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철로 되고 이렇게 나무로 해서 여기 숯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숯이. 그러면 이게 뜨거워지잖아. 그러면 이 밑판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그럼 여기에 지금 숯이 들어가는 게 이 안에 숯이 있는 거야. 이 안이 여가 숯. 그래야 이게 달궈져서 대림질을 할 수 있지.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다림이. 네. 이거 다림이 요즘 바뀌어가지고 글씨 이제 저기가 철자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다리미하고 또 똑같아. 거의. 내가 이제 후반에 본 거는 다리미가 이제 이렇게 밑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철이 올라오고 여기 이제 나무로 손잡이야. 그리고 이 뒤에가 이제 근육이 있고 그래서 커요. 그래갖고 이 안에다 수술로 아, 그럼 여기다가 수술. 이 안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 안으로 그리고 이제 이 손잡이로 이렇게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옛날 선생님 어렸을 때 다리미고요. 이거 최초. 처음에 다리미는 이렇게 이런 형태고 수술 이거 여기다 담어. 여기다 그릇 안에 담듯이. 예. 그래갖고 이 불판이 쇠판이 달궈지면은 뜨겁잖아. 그거를 이제 그 무명옷 같은 거 이불 데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뒤에 이게 나온 거예요. 아, 이건 이제 옷 데리고 우리 교복도 이런 거로 데렸어. 아, 그럼 이제 형태가 이렇게 좀 변해진 거네요. 그리고 이제 수술 여기다 넣어서 이 안으로 넣어서 이 안에 있는 거지 숯이. 그래서 그 밑판은 철이 두껍 같죠. 그래서 그런 형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명절은 이제 그 옷 다 달여 입고 또 그러니까 명절 때는 옷을 다 사 입힐 수는 없어. 그게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양말은 하나씩 다 사줘. 새 거로. 그러니까 양말 하나씩 선물로. 그리고 이제 옷은 안 되니까 형 입던 걸 물려받으면서 입잖아. 깨끗한 거. 그건 옛날 할 수 없어요. 물려받으면서 입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내복도 물려받으면서 입었어. 옛날에. 지금 같으면 난리 나지. 형제 아니야 누구래도 내복 물려 입는 게. 그렇게 해서 검석에 산 거예요. 또 엄마는 이제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 뭐 동네에서 다 저기 어떻게 해결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시장을? 시장 보는데 옛날에는 명절 준비가 내가 보기에는 한 달 전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명절 준비가 한 달 아주 전에 술 담그는 거야. 술 누룩으로 해서 술. 왜 술을 담글려면은 일단 술밥을 술밥을 쪄 시루에다. 그러면 그 밥이 꼬들꼬들해요. 지금으로 하면 선 것처럼. 그러면 그것도 맛있어. 옛날 밥이니까.
그러면 그것도 한 주먹씩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살짝 말리는 듯 하면서 이제 거기다 누룩을 버무려. 누룩을 버무리고 내가 생각은 옛날에도 이스트 같은 게 좀 있었어. 그거 뿌려서 독에다 담자라. 그리고 물 보고 좀 어느 정도 따뜻해야 되니까 안방 같은 구석에다 이렇게 이불로 덮어놔. 그러면 술이 뽀글뽀글 그 열어보면 오르잖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술이 익는 게 되면 또 내놔. 그래서 그게 첫 번째야. 내가 보기에는 명절 준비가. 두 번째는 엿 고는 거. 엿 고는 거. 그러면 엿을 고려면은 그 이제 쌀이나 그때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 수수 같은 게 많아요. 수수를 내가 봐도 워낙 밭이 많아서 한 수수를 뭐 10가마씩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같으면 큰 돈데 옛날 왜? 그 밭만이니까 사실은 딴 수익성 저기 채소 못 심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쪄갖고 맷돌로 가르고 거기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리를 새싹 내서 엿기름이라고 있잖아. 그걸 갈아서 버무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그걸 찐 걸 내가 알기로는 이 뱃쌈 같은 거에서 쭉 물을 내리는 것 같아. 내린 물을 이제 고는 거야. 내가 봐도 하룻밤은 꼭 새야 돼. 하룻밤은. 그러면 이런 가마솥 큰 데다가 해서 장작불 펴가면서 잠을 못 자. 근데 그게 딱 요게 조수가 틀리잖아. 그럼 엿에 뼈가 생기는 거야. 응? 그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이 사실은 정성이고 기술이야. 그럼 우리도 알거든. 그러면 또 엿을 조금 일찍 퍼서 사실은 이렇게 엿을 만들면 또 너무 흐물흐물해. 응? 그러면 나중에들 이제 엿들 오면은 그 이웃 아줌마들하고 얘기가 야 니네 엿 잘 갔다. 아유 우리는 묽게 됐어. 야 우리는 조금 깜빡하고 내가 졸아서 뼈가 배겼어. 뭐 이런 얘기를 해. 응? 그게 서로. 그래서 두 번째가 내가 보기에는 엿 거는 거야. 그 다음에 엿을 이제 풀 때는 그 장독대 같은데 찬 데다가 퍼서 이렇게 이런 이 왁고 그러니까 떡판 같은데 딱 하면 네모 반듯하고 쭉쭉 누르잖아. 그리고 이제 날씨가 차면 툭툭 치면 부러져. 그럼 그거 갖다 이제 장독대에다 푹 놔두고 그 다음에 조청 떠놓고 조청 떠야 이제 떡 먹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쌀이나 옥수수 튀겨온 거 갖다가 이제 엿기름 부어서 눌러서 요새는 그거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알기로는 김치는 있잖아. 김치는 있는데 남학김치. 그러니까 무하고 그 다음에 배추에서 이제 물김치지 지금은. 그 남학김치를 있어야 떠먹으니까 물.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근저로 가면은 이제 시장 가서 뭐 동태포 같은 거 좀 준비해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날 같은 데는 이제 전 부치는 거지. 내가 보기에. 그 당일날 이제 차례 지내시고 산소에 가시고. 네. 그러니까 전날 전 부치고 당일날 집에서 차례 지내고 성묘 가고. 그럼 성묘 가면 또 성묘에 거기서도 무슨 또 순서가 있으세요? 가게 되면? 근데 이제 성묘 가면은 집에서 이제 통상 성묘하고 차례상 해놓은 건 2번 안 써 옛날에 전선. 그게 예의야. 그러면 성묘 갈 것도 따로 싸놔 음식 중에. 예? 그 다음에 제사상 올라가기 전에 그 음식에 손 안 대. 응? 정 먹고 싶으면 제사상 올라갈 거 따로 분리해서 보관해 놓고 이쪽 거 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성묘 가서
쓰고 남은 음식 절대 집에 안 가져오는 거야. 그건 지금도 우리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다 정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다 산에 이렇게 다 드시고. 네, 버리고. 그러시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음식을 이제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보관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냉장고가 있지만 그 시절에 냉장고가 있었어요? 아니 없는데 이제 겨울에는 문제 없어요. 겨울에는 그리고 내가 봐도 겨울에는 엿을 장독대다가 광에다 놔두잖아. 광에 놔두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 광의 그 장독대 안에까지 그 찬 기운이 봄에 이 보름 지나서도 유지돼. 그 엿을 보면 내가 보기에 보름 지나고 음력이잖아. 보름은 1월 보름.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양력 3월 정도도 되잖아. 3월 말 4월 초에도 엿을 줘. 그런 거? 왜? 그러니까 쉽게 장독대 안에 있는 찬기가 그때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응? 그럼 추석 때는요? 이제 명절 때는 이제 그러는데 추석 때는 또 음식들이. 추석 때는 그게 이제 묘 아닌데 뭐 어느 집은 이 토골도 판 집 있는지 몰라도 난 우리 동네에서는 못 본 것 같아. 토골 판 건. 근데 우리 집은 우물에다가 이런 다라로 해서 거기다 음식 챙겨서 놓어. 그러면 그 찬기가 샘물이 돼서 유지되더라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콩국을 그 칠성날 해 먹잖아. 그러면은 조금 찬 거를 원하잖아. 그러면 우물에다가 이렇게 저 뭐 한 박지로 해서 놓으면은 차죠. 그렇게 제일 실만한 건 그렇게 보관해. 그 다음에 여름에는 김치를 그렇게 보관해요. 그 우물이 토골이지만 우물 내의 샘물이 사실 내가 봐도 서늘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우물이 이제 그 작은 집하고 사이에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다 이제 보관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가보면 이제 작은 집 거, 우리 거 그렇게 있어.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이야기하실 때 뭐 산신제 때 뭐 충문을 아버님이 뭐 하시고 할아버지가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어떤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동네에서 무슨 산신제 같은 걸 지낸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는 내가 얼핏 몰라 어려서 모르는데 그 동네에서 산신제가 좀 지냈나 본데 내 기억에는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또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지금 금방 쇠퇴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10월 상달이라고 시제를 지내잖아. 시제. 그게 이제 추수 잘 끝났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석 지나고 추수 잘 끝났다고 그 떡해서 지내잖아. 그거는 왜 지내냐면 통상 우리가 제사는 5대 손까지 지내요. 그러면 고조까지 지내, 고조. 그러면 그 윗대는 사실은 시제 때 한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대접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 네, 이 조상분들은요? 그래서 그 선산 가서 그게 이제 10월 1일 잡거든. 그 상달이라고. 그때 지내는데 그것도 요새 다 없고 우리 동네도 내가 보면은 그 기제사를 지내는 집이 내가 손꼽아 보면은 우리 집하고 한두 집뿐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성묘를 가는 것도 안 보여. 그럼 이제 그 산 시제를 지낼 때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 충문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윗조상들을 모시면 이른바 문중 제사라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말하는 타오제. 그런 제사를 지낸다는 거네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렇죠. 충문을 지시고 그럼 그 음식들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장손. 장손들이 거기서 해는 거야.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시제답이라고 장손들이 1년 내내 그런 행사를 하라고
사실은 논이나 밭을 줘.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시족 사회에서 그 재산 갖고 싸물어잖아. 그게 공동재산으로 놔두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그걸 개인 앞으로 하고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행사에 써라, 너. 장선이. 그러니까 옛날에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제적인 성견지명은 있었는데 그게 시대에 안 맞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냥 이렇게 종손들이 그냥 저기 처리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시기 전에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형 그 염 같은 것도 하셨다고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약간 쉬는 시간 좀 약간 들어서 여기 또 한번 그 부분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 들었을 때 집집마다 그 집안별로 염하신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염하신 분들이 뭐 남녀 성별이 있었는 건가요? 그 초창기 시죠. 왜 그래서 여자분 시신은 여자 염사가 만졌어. 그래서 집안 내 여자 염사가 없으면 외지 딴 집안 내 그다음에 또 염을 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보수를 줬어. 보수요? 근데 집안 내 하는 건 보수 안 줬지. 집안에는 보수 근데 안 줬고. 집안 내 그 염사가 없거나 그럼 보수 줘야지 누가 와. 다른 집안에 이제 모셔와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염하실 때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 있던 염사가 와서 그때 하셨던 거예요? 할머니랑 막 돌아가셨을 때? 우리 집안 내 있어. 집에 가? 집안에 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제 해주고 선생님이 이제 좀 그 염할 때 도와주시고. 다 도와줘야죠. 왜 그러냐면 그거 혼자 못 하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뭐 염라대왕 보낼 때 오랏줄 튼다고 그러잖아. 그 배를 양쪽에서 팽팽 미장가서 틀어서 그게 12매 뒤로 엮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같이 뭐 그냥 이렇게 뭐 셋 묶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12건을 다 묶고 가서는 거야. 그것도 이제 옛날에는 그 염 오는 거를 어른들은 다 그 배를 미리 준비 다 해놓잖아. 배를 다 준비했어요. 지금 배를 안 쓰고 뭐 쉽게 하는데 그 다음에 요새 배 같은 게 나이롱이 들어가서 사실은 그 우리가 파멸을 해보면은 그대로 남아있어. 이 나이롱 줄이. 옛날엔 그런 거 아니야. 옛날에는 뭐 300인가 뭐 문명배인가 그걸로. 그거 배죠, 배. 그 누런 거. 그럼 선생님도 그 직접 이제 그럼 하셨다는 거. 그럼 왜 땡겨라 그러면 땡겨주고 그랬지. 그럼 그분들은 생활은 어디서 했어요? 누구? 여자 염하시고 우리 집안 내 염사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제 생활을 내 집에서 하는 거 어디? 아니지. 그 본인 집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칠춘 아시야. 우리 아버지하고는 육춘 금방 가잖아. 할아버지 형제잖아. 칠춘. 나한테는 칠춘. 그 양반이 했어. 이제 저는 이제 왜 물어봤냐면 그분이 집안에 어디서 같이 살고 기거한가 싶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이제 그분 생활하시면서 이제 그런 이제 장애가 이제 생기게 되면 집안 이제 와서 그렇게 하신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신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게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신분적으로 해서 염이나 그다음에 백장 같은 건 이제 신분이 천하니까 사실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똑같은 형제들이야 집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흔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재능이 있달까? 그렇지 않으면 젊어서부터 좀 담이 있는 거다.
왜? 그거 사실 맨 처음에 암만 시대가 그렇고 효도를 해야 그런다 그래도 그 시신 앞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잖아.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야. 혹시 이제 지금은 이제 전담하듯이 막 이런 분이 계셔서 예, 염사가 있죠. 예. 예, 그래서 거기도 그런 형태인가 그 시절에도 그게 좀 궁금해서 어떻게 여쭤봤던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7월 출석 행사 네. 또 뭐 추석 명절 행사 막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보름날도 사실 큰 행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보름날 같은 이제 마을에서만 어떤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뭐 그 공천동 그 마을에서 보름날은 어떤 행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명절 중에 이제 추석도 그 핵과일 핵곡식 나와서 중요한데 어떤 그 역동성은 이제 명절하고 보름이 더 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왜? 명절 때는 뭐 그냥 뭐 저기 있잖아 뭐 이거 시소 타기 막 이렇게 뭐야 이거 아니 판 갖다 놓고 이렇게 널뛰기 그다음에 윷놀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추석 때는 몰라 우리 동네는 그냥 조용히 저기서 어른들 오고 어른들 비라 오고 한수성명 오고 이러는데 명절 때는 널뛰기 뭐 이런 거 막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보름 행사는 우리 잘할 때는 사실 그 깡통에다가 그 집신놀이야 뭐야 그냥 군역 들고 집을놀이 거기 오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논두랑 태우기도 하는데 그리면서 그 공천천을 사이로 저쪽 빈정내 있어요. 빈정내가 이제 우리 동네도 되고 검암동도 되고 경서동 되는데 거기가 또 공교롭게 6.25 때 수용소 자리야. 빈정대 밑에가요? 아 거기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거기가 옛날에 이렇게 좀 농경지보로 하면 이 자갈밭 뭐 이래서 정착이 됐나 봐. 그냥 그쪽 사람들하고 내깔뚝을 경계로 우리가 더 들어가. 막 휘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반쌈 비슷하게 불놀이 하면서 그냥 불놀이 한 거 던지고 그쪽으로 막 이런 거 있었어. 그럼 이제 서로 뭐 감정 있어서 이제 싸움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는 그런 분위기로 해. 하고 나면은 무슨 요즘처럼 뭐 토너먼트 대회 막 이런. 아 그건 아니지. 아 그런 건 아니. 그건 아니고 뒤에 야 그 다음날 만나면 야 우리가 했더니 니네 도망갔잖아 임마 막 이리고. 저기 지금 잠깐 좀 쉬었다 좀 갈게요. 그래요. 예. 이용호 선생님 1차 면담 이어서 가겠습니다. 쉬시기 전에 아까 이제 지불놀이 보름 때 했던 이야기를 잠시 하다가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이제 들려줬던 이제 깡통에 만들었던 그 통이라는 집을 예, 그 만드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잠깐 좀 그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세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우리가 통조림 문화가 내가 지금 봐서는 그 꽁치 통조림 같은 거 그게 6.25 사변 뒤에 어떤 그 미군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 지키고 올 때 그런 그 인스턴트 문화 같아. 그러면 꽁치 같은 거 먹고 나면은 그 통조림 깡 그런 걸 사실은 옛날엔 그런 거 하나도 소중해서 안 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실은 그 재활용으로 해서 그거를 엿장수저로를 갖고 오는데 그때 되면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집을놀이 하든지 보름 가까우면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선배들 그 마지 하나씩 마갖고 그다음에 못으로 못 대고 근육을 뚫어요 다 거기. 그리고 나서 왜 그래 이제 이 휘두르면은
선풍기 역할식으로 바람이 돌아서 발화가 잘 되니까 그래갖고 그걸 거기다 이제 우리 옛날에 이 전화선이 있어요. 쉽게 우리 자랄 때도 시골에 전화기 없었어요. 우리 자랄 때 그 집 뭐 어디 뭐 이렇게 보면은 한 집 정도나 있었나? 그러면 그 집 가서 전화 빌려서 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도 한 5,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준비를 해요. 그 보름 가까우면. 그래갖고 사실 보름 전인가 언제는 보름날인가 전날은 뭐 그냥 그게 이제 옛날 농경 풍습이잖아요. 뭐 밥을 9끼 먹고 침을 9나무를 해와야 된다고. 어? 아, 보름 전에. 전인가 전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만큼 농사 짓는데 힘이 필요하니까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보름날은 이제 보내는 날 아니에요. 그때 이제 지불놀이가 꼭 당일만 한 건 아니에요. 그때. 네, 보름 전에 뭐 2, 3일부터 했어요. 내가 알기로. 그럼 이제 근데 뭐 새똥을 뭐 나무 장작으로 뭐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시고 그게 이제 불이 다 소멸되면 또 돌로 던지고. 자갈 돌 거기 내깔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머니에다 그 돌을 몇 개씩 가져가. 사전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쌍통을 휘둘르다가 상대편에 던져. 그 무기로 쓰는 거지, 이제,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게 없잖아. 그러면 이제 퇴각을 하든 뭐 또 전진을 공격을 하든 뭐 없잖아. 그러면 짱돌도 던지고 그랬는데 뭐 다친 건 없었어요. 불 같은 거 나지 않아요, 그거 혹시? 네. 근데 그전에는 그 불 같은 게 지금처럼 그렇게 어떤 개념이 없었던 건지 몰라도 불이 안 났어. 근데 일부 뭐 집에 집갈이라고 하는데 이 논밭에는 집을 안 쌓아뒀어요. 옛날엔 다 꺼드렸잖아. 집에다가요? 꺼드려갖고 그거를 이제 소 여물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료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소 외양간에 깔아서 그게 이제 두엄으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밖에는 안 뒀어요. 내가 알기로. 왜? 그 다음에 그거 지금같이 뭐 논에 가서 트랙터가 탈곡하는 게 아니라 나수를 벼서 묶어서 마차로 끌어들여서 탈곡기 있잖아. 발로 누르는 거로 탈곡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이름이 공천동이 그때도 공천동이었어요? 이름이 어렸을 때도.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 공천동 236번지가 안 변했다니까. 그럼 부르는 이름도 공천동이라고 불렀어요? 그 공천동이 행정적인 명인데 이제 흔히 고린이 어른들은 이제 그 공천동을 고린이라. 쉽게. 그러니까 고연리에서 이렇게 변천해서 고린이라고 동네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연리라는 건 조금 그 고고학적인 표현일까? 우리도 고연리라는 거는 이 역사적인 이거 보고 알았지. 고린이 그래서. 동네를 고린이. 고린이 사람들 야 고린이에서 왔냐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때 이제 공천동에서 그렇게 이제 공천대 이제 보름대 놓고 또 이제 저기 이제 사계절별로 놀이 같은 것도 하고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명절 때는 이런 놀이 말고도 특별히 다른 놀이가 있었어요? 지불놀이 같은 거 말고도?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보면은 이제 봄에 보편적으로 사실은 그 어른들도 집에 늘 있는 게 농번기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름, 봄 이런 때는 그거에 비례해서 그런지 애들도 동네에 그렇게 많이 앉고
부모님 따라가서 좀 도와주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겨울에 하는 게 이제 이건 뭐야, 비석 맞추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비석 맞추기라고 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슬치기, 그 다음에 자치기, 이런 장면.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논에 별을 비고 나면은 공착이야. 근데 그전에는 이 농번기 그 시절에 꼭 겨울에 이제 사실은 보신도 되지만 시간 되니까 돼지를 많이 잡아먹어. 돼지. 그러면 이제 돼지 오줌보가 있잖아. 오줌보가 뭐 그 안에다 칩을 넣고 뭐 해서 그걸 공으로 만들어서 차, 논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공의 역할을 했던 거네. 집을 싸가지고. 그렇죠. 둥그러니까. 그 안에다 뭐 집 같은 걸 넣고. 근데 공도 아니지 그냥 뭐. 그러면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예, 예.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그때 국민학교였잖아요. 예, 예. 어디 국민학교 나오셨어요? 서곳국민학교. 몇 회 졸업하신 거예요? 34회요. 그때는 이제 학교에 그 반이나 뭐 학년 6학년까지 있었을 예, 예. 거고요. 예. 그러면 뭐 남녀 구분이 있었나요? 뭐 반은 몇 반? 그때는 1학년 때는 남녀 공학이래. 남녀 같이 합방. 2학년 때도 그런 것 같고, 이제 조금 올라가면서도 거의 합반으로 한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다음에 6학년 때는 이제 좀 남녀 구분된 것 같고. 초등학교는 이제 거기 나오셨고, 그 학교 지금도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좀 계속 네, 있는 거죠? 네. 중학교는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인천으로 해요. 인천 뭐 시내로 네, 가셨다는 네, 거예요? 네. 좀 어디 중학교? 선인중학교. 선인중학교는 거기 몇 회 졸업하신 거예요? 거기 그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거기는 뭐 남자만 남자만. 남자만 다니는 중학교이셨어요? 그러면 그 중학교를 집에서 다니신 건가요? 어떻게? 옛날에는 그 17번이 있는데 통학 힘들어요. 17번 버스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걸 타려면은 아주 그냥 우리 검단부터 백석인가 검단부터 오면 여기 서구청 앞에서 못 타. 꽉 차서. 그게 이제 시차가 1시간에 한 대인가 뭐 이렇게 다닌 거야. 그 다음에 이 비포장에다가 못 가고 그냥 문에 매달려서도 못 가. 그러니까 이제 인천에 그 누나가 살았어요. 송림동에. 그러니까 뭐 누나네 집에서 다녔죠. 그러면 그 누나네 집에서 학교까지는 뭐 걸어서 다니셨어요? 걷죠. 뭐 쉬는데 뭐 여기서도 걸어 다니는데. 그럼 누나에서 학교는 이제 걸어서 네. 다닌 중학교는 그리고 그 중학교 때 그 친구들하고는 뭐 지금도 뭐 연락을 하세요? 근데 통상 보면은 중학교 친구도 생각날까 말까 하는데 국민학교가 여기 이제 농경 여기서 자라서 국민학교가 제일 밀착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의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랑 이제 다 어디 인천에서 다니신 건가요? 다? 그러면 그때도 다 교통편이 뭐 가까운데 뭐 집을 얻어서 다니신 건지 아니면 저학년 때는 집에서 다녔는데 고학년 때는 또 진학 문제 오고 해서 사실은 그 도서실에서 반거주하면서 옛날에 도서실에서 반거주하게 돼 있었거든 우리 때는 그렇게. 그러시고 이제 또 이제 군대 가시고 뭐 이제 사회 이제 첫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회는 처음에 몇 년도에 뭐 사회생활을 첫 직장을 잡으셨어요? 저는 군대 제대 오고 한 3개월, 5개월 안에 직장 잡았어요. 공교롭게. 어디 물어보지?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돼갖고. 공무원 시험 하셔가지고. 돼갖고 곧바로 갔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 공백이 없었어요. 그럼 바로 발령을 받으신 거예요? 원래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기본 사실은 그 교육 받고 수료들 하고 그냥 간 거지. 그럼 그때가 몇 년도이셨어요? 80년도. 80년대에 처음 이제 첫 직장을 네. 하시고 네. 그럼 그때는 아까 결혼 안 하셨다 그러셨죠? 안 하셔서 그럼 그때 혼자서 생활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자취식으로 혼자 생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하시면서 한 1, 2년 있다 그 우리 집사람 오빠가 평소 딱 광화 갔는데 뭐 때문에 눈독을 들였나 봐. 그래갖고. 그럼 이제 그게 지금까지 퇴직하실 때까지 계속 이제 그 같은 업에서 퇴직하시는 건가요? 35년. 35년간 공직생활 하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퇴직하실 때는 어디에서? 퇴직할 때는 이제 부천. 경기도 내니까 부천 뭐 시청 뭐 어디? 네. 그쪽에서 몇 년도에? 2015년. 2015년도에 이제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그 이제 사회생활 첫 직장, 첫 월급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첫 월급 받으셔가지고 뭐 부모님이 뭐 기억에 뭐 선물이나 이런 기억에 남은 거 있으세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우리 때의 그 어떤 정서가 첫 월급 받으면은 어머님 뭐 빨간 내복 이렇게 사서 대접한다 이러는데 그거는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부모님한테 첫 월급은 갖다 드렸지. 그때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울지 않으셨어요? 아니 울진 않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참 진솔하신 분인데 울진 않고 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달게 감정은 안 내. 그랬다고 정이 없는 분은 아니야. 예? 근데 아유 너나 쓰지 왜 저기 가져왔냐 요 정도 말씀이야. 뭐 빵양반장 야 고맙다 수고했다 뭐 이런 그런 게 좀 우리 어머님도 약해. 근데 누구 보름도 자녀 사랑은 이거지. 근데 그런 거는 좀 약해. 표현력은 이제 좀 속으로는 좋아하셨나 봐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조금 감정이나 속에 있는 걸 이렇게 밖으로 편하게 내보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제 퇴직하시기 전까지 이제 그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뭐 그때는 교통편이나 뭐 이런 이동수단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많이 좋아졌어요. 광화에서 여기 오가는 버스도 직행도 있고 완행도 있었고 괜찮았어요. 벌써 80년도만 돼도. 그럼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다니셨어요? 아니 이제 거기 이제 자취하니까 주말 같은 때 올라올 때 올 때는 이제 그러시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강화도 첫 직장을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정년퇴 이제 부천에서 하셨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이동하거나 뭐 그런 거 원래 공무원들이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은 같은 그 군내에서 해. 진급 안 오면은. 진급을 하면 조금 옮기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강화도에서 다른 데 어디 그 다음에 이제 또 본인이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또 여기에 이 본거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경기도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인천은 이게 타시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기도 오려면 제일 편한 게 부천이 제일 가까워. 김포 아니면 그래서 부천. 그럼 강화도에서는 몇 년 정도 있으시고 부천은? 거기도 한 12년. 그리고 부천에서는 나머지. 그럼 다른 데는 안 가시고 강화도 부천만 해서 이제 작년 퇴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작년 퇴임을
그 중간에 뭐 저 중앙에 한 1, 2년 가 있었고 또 파견. 그럼 그때의 그 생활의 문화들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막 사회에 들어왔을 때 생활 이제 저 환경이나 사람들의 모습이나 뭐 직장 동료나 막 그때하고 퇴직했을 때 이제 벌써 35년이라는 세월이 네. 지났잖아요. 네. 그때 뭐 생활 문화, 직장 내 뭐 이렇게 문화나 이렇게 뭐 바뀌거나 뭐 이런 뭐 기억에 남는 거 이런 거 있으세요? 처음에 사회 못 들어갔을 때하고 나중에 이제 쉽게 이제 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모든 게 이제 그 이상이나 사실은 뭐 조금 가슴도 뛰었잖아. 청혼의 꿈이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하는데 이제 늘 신조가 이제 저는 그 조보님 말씀도 그렇고 좀 청렴, 그게 이제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좀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이제 공직사회가 우리 80년도만 해도 많이 그때 이제 사회 현상도 그랬어. 근데 공직사회도 좀 보기에는 조금 그런 비리적인 요소도 많았잖아. 그래서 그런 걸 좀 타파가 아니라 좀 거기서 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 때도, 나중에 끝날 때도, 그때 이제 관리자 입장으로 돼서, 그때도 사실은 공직사회가 또 그것도 있고 이제 백 문화도 많았잖아.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백은 성실이다, 성실. 근데 이제 능력이 있으면 뭐해, 뺀질되면. 응? 그래서 성실한 게 최고의 백이지, 너무 그냥 능력 안 되는데 그래갖고 주변에 비난하고 또 어떤 백을 이용해서 그 힘이 약해지면 추하고 내쫓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능력이 좀 부족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성실이 결여되면 그건 아니다. 선생님은 성실의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네. 살아오신 거네요. 네. 직장 생활할 때도 네. 그렇고 사회생활 했을 때 네.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지난번 사전 면담할 때도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성실이 최고라고. 네. 그럼 이제 사회에 나오셔서 그러면 이제 그 퇴직하고 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제2의 인생이니 뭐니 거창하게들 얘기하잖아. 공교롭게 뭐 나도 그런 생각이 잠재돼 있었지만 딱 나오는데 또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또 다가온 거야. 그래서 공무원 그 연수원 그쪽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 받는 그 그룹, 그래서 이제 그 봉사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연결되고 뭐 또 내가 좋아하니까 거기 발을 들여놓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상록봉사단이라고, 그게 이제 상록봉사단이라는 게 이제 공무원 그 연공공단에서 그 상록봉사단이 수익사업에, 그래서 뭐 저 제주도고 수안보고 뭐 서울 역삼동이고 회관 같은 거, 거기 관련이 돼서 이제 상록봉사단 인천 지역 공무원 거기 또 가서 이제 일을 해보니까 그냥 그 성실이 같은 공무원들 그 수 업종이 다른 공무원끼리 보는데 제일 성실한가 봐. 그 나보고 또 그 사무총장 맡아달래.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면서 2015년 16년대 내려서 거기 이제 광화에 사는 그 장화리에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거기 땅이 많아요. 응? 맨 처음에 단장하고 얘기하다 또 저 역삼동에 그 건물 크잖아. 그랬더니 조금 전에 가서 딱 보니까 우리가 뭐 봉사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1000여 평이 넘어. 근데 이거 좀 밭은 그냥 대여해드리겠다고 교장 선생 출신이 그럼 뭐 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고구마를 심자. 그 1000평의 고구마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 50명이 내려가도 25명은 감독이야. 실제 일하는 사람은 20명 난데 거기서 또 실제 일하는 사람은 10명이야. 그 고구마 심고 비닐을 깔고 그러면 왜 나머지 일 안 해보던 사람은 못해. 응? 누구 말대로 고구마 3뿌리 심고 허리 아파. 들고. 근데 그걸 해서 하는데 고구마 캘 때가 더 힘들잖아요. 그 순 걷어내고 비닐을 걷고 그러려면 캘려면 그거 다 해서 우리가 그때 인천시 그 독거노인들한테 고구마 5kg짜리를 한 몇백 박스를 시사했어. 기부를 그 인천시. 인천시에다가요? 그 광화가 그때 인천시니까. 광화도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인천시 그 봉사 같은 거 있으면은 하고 그다음에 또 유나이티드 여축구단 이거 이제 출입 그것도 해달래서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여기 독거노인 위기 왜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인천시가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 저기 하는데 복지관에서 또 봉사단원 우리 요청이 왔어. 그래 가서 위기관리 노인을 하는데 내가 먼저 말씀드렸잖아. 딱 가보니까 이 독거노인들이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첫 번째는 인간관계야. 그냥 가족관계가 없어. 가족이 있어도 교류가 없어.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그다음에 주변하고의 관계. 그래서 나중에 내가 종교 따지지 말고 아무 데나 나가서 좀 부딪히시라고. 그래서 그때 사업이 뭐냐. 그 지하방에서 햇빛 안 보는 노친네들 햇빛만 세게 끌어내는 게 우리 목표였어. 자원봉사 하시면서 그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걸 했단 말이야. 첫 번째는 이제 대상 노인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이제 이 복지시에서 조금씩 지원 나오는 것 같고, 한 5,000원짜리 마트 가서 인지 능력 이런 걸 위해서 쇼핑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노인들끼리 식사 대접을 하고, 그건 나와 조금. 그리고 우리도 좀 그래갖고 잘하고, 내가 이제 또 시책적으로 좀 내가 이제 독창적으로 해서 잘한 게 뭐냐면, 거기 남녀 노인이 7분이야. 근데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데 그 남녀 노인끼리 눈매가 틀려 오가는 게. 그래서 아니 이렇게 서로 동의하에 연락처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줬어. 그랬더니 아침 저녁 전화하고 살판난 거야. 그래서 이게 좀 딴 데도 확대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인천시 여기 간석동에 복지관장이 뭘 또 성실한 게 뭔가 좀 비춰지는지, 저 보건복지부 같은데 어떤 정책적인 거 기초 조사하면 꼭 날 같이 가재. 그래서 현장 그 접근 방법, 현장 분위기를 꼭 물어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재밌게 지내고 있고, 지금은 이제 여기 도화초등학교 독서지도 교육 한 일주일에 3번 들어가요. 그래서 제2의 인생, 그러니까 요즘 표현하면 제2의 인생 2부작도 잘 찍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요, 선생님도.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단점이야. 이 자만한 거, 긍정적인 거. 근데 주변에서 그래요. 이제
이 공무원들도 전직 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공무원이라고 다 이렇게 봉사하고 나가는 거 아니야? 에? 응? 그러면 사실 뭐 공무원들 나와서 제일 신게 뒷산에 갔다 내려와서 막걸리 먹고 고스톱 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데 공공근로 이런 나가는 건데 난 뭐 이것 말고도 또 딴 사기업에 뭐 이사 감사하고 이러니까 어떤 모델을 나한테 좀 주문하는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근데 후배들한테도 내가 얘기가 그 다음에 봉사 나오는 사람들은 요새 봉사는 노력 봉사 갖고는 안 돼. 사람 밀려 있어. 시간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알파 가져와라. 허다못해 놓친내나 어디 가면은 사탕값은 가져와야 돼. 근데 대부분 내가 여기 서구도 가보면은 그냥 뭐 노력 봉사로 해서 뭐 시간 얻어갈라 걸고 혹시나 뭘 그래서 이건 참 이해는 가지만 좀 안타깝다 이런 건.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한테 이야기 지금 하시기 전에 이제 그런 부분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선생님이 또 사실은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제2의 인생이랑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공천동의 지금 현재 모습을 후세에게 남기고 싶다 할 때 이런 부분은 계속 공천동이 변하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로 좀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게 저도 뭐 늘 그래도 내가 뿌리 그다음에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긴데 그런 의미는 아니래도 늘 애정이고 그래도 이게 계속성이 있고 좀 변하지 않을 게 뭐냐. 그래서 내가 근데 그것도 요새 참 여자들하고는 얘기가 또 조심스러워. 워낙 시대가 그래서 사실 그 공천천이 우리 서구의 젖줄이야. 그 젖줄 이런 젖자 쓰기도 힘들어. 그 순수한 건데 그게 진짜 젖줄이고 저거는 변치 않아. 몰라 어떤 지형이 바뀌어도 안 변하고 제일 영원할 거라고 저거 내가 보기엔. 계양산도 안 변할 거고 누가 떠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포인트는 우리가 이쪽에 경서동, 연희동 여기 이쪽의 사람들이 뭔가 공통점으로 모일 수 있는 게 저거야. 그래서 저걸 살려서 뭔가 우리가 후대나 우리 조상 그래도 숨쉬고 선조들이 숨쉬고 목욕, 미역감 등을 물려주고 싶고 그다음에 딴 데도 자꾸만 그 개발했던 하천을 자연 생태로 바꿔놓잖아요. 근데 여기는 뚝싼 거 외에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한 건 드물어. 여기. 그러니까 잘 보존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그 정수장 거기 옆에서 한강 온수를 흘려서 1년 12달 물이 흘러. 그게 왜? 이 청라 그 호수공원 때문에. 그래서 물이 사시사철 흐르고 그다음에 그래도 덜 인위적인 손길이 단 거야. 그리고 우리 여기 그래도 우리 애정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최후의 그 어떤 테마고 주제야 저게.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참 그것도 힘들고 이제 그전에는 그런 거라서 앞장서서 주도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에너지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1차 질문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또 이제 시간 또 선생님 그 유년 시절이나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2차 면담 때는 또 그 부분도 또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 선생님이 어쨌든 여기저기만 하니까 그런 기획 파트 좀 맡아주시면 제가 와서. 이것으로
이영호 선생님의 1회차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